전체 지금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국정조사의 위상을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기간보고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간보고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국정조사의 위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간보고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기간보고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양쪽에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법법 자, 자꾸 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제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기간 보고하고 나셔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기간 보고만 끝내고 그리고 하시죠. 국정조사의 위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장동 개발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 대상인 4개 사건의 각 수사 및 재판 경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 주요 피의자별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서 일정입니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 및 수사와 재판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피고인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 등입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정진상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고 본류 사건인 유동규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등에 대한 별도 기소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이쪽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은 1기 수사팀이 2021년부터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였고 2022년 5월경부터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며 일부 추가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는 일부 별건 수사와 관련한 판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공소 사실의 요지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활용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남욱 등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유동규 등 5명이 기소되었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진상 등에 대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내용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용, 유동규, 정민용이 남욱으로부터 대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피의자들이 기소되었고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지난해 2월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내용은 신학님, 김용진 등 언론 관계자들이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신앙님이 김만배로부터 허위 사실 보도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피의자들이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감찰 요청이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하였다는 내용,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현재는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금일 국정조사 대상 사건 각 주요 피의자들의 수용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관련자는 총 6명으로 그중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정민영 등 5명은 최초 구속 이후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출소하였다가 2025년 10월 31일 다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2022년 10월 최초 구속 이후 보석 출소와 재입소를 거쳐 2025년 8월 20일 보석으로 출소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배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되며 검찰 조사를 위해 53회, 법원 재판을 위해 197회, 총 250회 출정하였습니다. 남욱의 경우 검찰 조사라 30회, 법원 재판으로 101회, 총 131회 출정하였고 유동규는 검찰 조사 31회를 포함 총 105회, 정영학은 총 5회, 정민영은 총 3회, 김용은 검찰 조사 16회를 포함 총 37회 각 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공범분리 원칙 등을 준수하여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예정된 국정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기우종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